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장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안감,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나 국내 증시에는 총선에 대한 관망세까지 더해지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스닥이 1% 넘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어제 시장에서는 또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렸을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흥하해운, 대원전선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에서는 엔캠과 에코프로, JNTC와 HLB 테라퓨틱스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보시는 것처럼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1%가량 밀리면서 0.88% 하락하며 18만 원 초반대로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JNTC가 상한가에 안착했는데요.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상승하는 테마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 내에서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서 JNTC가 상한가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JNTC가 이렇게 상한가에 마감을 한 것처럼 유리기판 테마들 지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리기판 테마와 동반해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있죠. 바로 전선 관련된 종목의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관련된 종목으로는 대원전선이 어제도 7%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2,24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전선 관련된 테마 역시나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는데 대원전선이 아니라 어제 시장에서는 제일전기공업이 상한가의 주인공이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신다면 포스코홀딩스가 2%대의 강세, 엔캠은 어제도 4%가량 추가 시세를 내준 가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6%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이 어제 장 초반에 크게 밀렸다가 대부분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에코프로는 6거래를 넘게 밀리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로 조금 더 관련된 이슈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어제 13% 급등을 하면서 3,81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어제 해운주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이 바로 흥하해운이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해운주뿐만 아니라 방산 섹터로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가운데 흥하해운이 거래대금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HLB 그룹주가 어제 전반적으로 급등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가운데 HLB는 7.9%대의 강세에 HLB 테라퓨틱스는 20%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HLB 그룹주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시 뒤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시죠. 네, 2차전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대의 강세, 엔캠은 추가적인 시세를 내줬고요. 에코프로는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6%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캠 지금 포스코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어제 2차전지 종목들이 대다수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화면에 올라와 있는 세 가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모두 각기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3%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결국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장의 특징주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5%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에코프로 BM도 역시나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엔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딩 쇼크와 테슬라의 부정적 전망에 하락을 했지만 지속적인 하락 랠리를 펼쳐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4월 한 달 동안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쳐주면서 한 달 동안의 시세가 20%
10% 넘게 급등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 넘게 올라온 종목인데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추가적인 시세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2차전지 종목들로 좀 시세, 수급이 뺏기게 되면서 결국에 엔캠은 어제 시장 내에서 장중 변동성이 상당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가 결국에는 4% 가까운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는데요. 어제가 거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종목들로 수급이 왔음에도 에코프로는 6%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51만 7천 원의 종가가 형성됐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액면 분할 이슈가 있게 되면 주식의 수가 늘어난다는 내용과 함께 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배경으로 잘 활용이 되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더 투심을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카드에도 불구하고 6%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그룹주인데요. HLB가 7.9%대 강세에 HLB 테라퓨틱스는 무려 20% 가까운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외에도 모든 HLB 그룹주가 어제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AACR에서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맙이 간암 분야 전환 치료제의 효능을 입증했다고 밝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간암 치료는 절제술을 보통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효능을 통해서 절제가 불가능한 간암 전환 치료에 있어서 높은 전환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미국 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도 불어오고 있는데 어제 이슈로 인해서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는 점, 거기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DYD와 아스트, HLB 글로벌, 코리아 FT, HB 테크놀로지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CCS와 ICD, JNTC, IMT, YC캠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YD와 아스트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뒤 그 상한가 이유에 대해서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신다면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ICD, JNTC, YC캠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입니다. 희비는 엇갈렸지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는데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는지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B 글로벌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본장에서의 그 모멘텀을 그대로 받아갔고요. 거기에다가 HLB 진양공 회장의 주식 추가 취득 소식에 의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 탄력을 보여준 가운데 HLB 글로벌은 9.91% 상한가로 거래가 맞춰지면서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잠정 실적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어제 현대차 기아가 본장에서 3%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코리아 FT도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시면 CCS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주주의 배임과 횡령 루머에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리스크 회피성 매물이 더해짐과 동시에 과기부의 최대 주주 관련한 시정 명령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7%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IMT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 공시가 뜨면서 5%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YD가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아스트가 9.99%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장마감 이후에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위축된 투심에 조금 안도감을 줬는데요. DYD는 지난 3월 말에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는 공시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안도감을 확실히 실어줬고요. 10%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 제출과 함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이 추가된다는 공시도 함께 띄워줬는데요. 현재 아스트는 워크아웃 중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함께 경영 정상화에 속도감을 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9.99%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만 홀로 상승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유리기판 테마 내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피롭틱스가 오늘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대다수의 종목은 이렇게 하락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본장에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 잘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다수 어제 급등 시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수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ICD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본장에서 24%까지 급등한 종목이었고 JNTC는 상한가의 주인공, 반면 YC캠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미국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입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 지표를 기다리면서 혼조세를 띠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고용 지표에 대한 이 부분을 소화하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 0.03% 상승했고요. 다우 산업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거의 보합권에 가깝게 0.03% 그리고 0.04%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짝에서는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 특징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 TSMC가 1%의 상승세로 14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3%까지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서 TSMC에게 이 총 116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로 봤을 때는 1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 반도체 공장 설립의 보조금이 66억 달러였고요. 그리고 50억 달러 정도의 저리 대출도 상무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 규모 자체가 당초 예상 대비 30% 늘어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이 보조금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지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국내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 관련된 안보 전략의 일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미국이 반도체를 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은 40%에서 10%까지 떨어졌고 특히나 첨단 반도체에 대한 생산 능력 자체가 많이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반도체법으로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고자 한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를 생산해 미국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SMC 역시나 미국 내 반도체 설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요. 2030년까지 미국 애리조나주의 2나노 공정이 활용될 세 번째 팹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SMC가 먼저 보조금을 받는다는 소식 덕분에 이렇게 1%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뿐 아니라 장중에도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상승폭이 높아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보조금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가 있죠.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주가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보합권으로 삼성전자 84,500원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역시나 다음 주에 보조금 규모가 본격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60억 달러 이상 8조 2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보조금이 발표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까지도 함께 연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코인 관련 종목들 특히나 대장주격인 종목들 위주로 강세 흐름이 뚜렷했는데요. 코인베이스 글로벌 6% 이상 오르며 25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비트코인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5% 강세로 151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라이어 플랫폼스나 클린스파크, 멜선 디지털 홀딩스는 일단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장 초반에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역시나 장 초반에는 상승 탄력이 이보다도 높았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이 공급량이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때는 72,0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이 전고점인 73,000달러 선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진 이후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제기가 되면서 역대 최고가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다가서고 있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ETF로의 자금 유입과 반감기 영향으로도 함께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지난 3월 말 2주 연속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2분기 들어서 이 유입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일로 예정되고 있는 반감기도 가격을 끌어올릴 요인 중 하나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돼 있고 이 중 1,900만 개는 이미 채굴된 상태입니다. 반감기 이후에는 채굴자들에게 줄어드는 보상 자체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오늘 변동성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세 쪽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T사이언티픽, 위즈트까지 이외에도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G버노바라고도 하는데요. 이 종목 6%가량의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12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G버노바는 최근에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에너지 사업부가 분사를 한 것인데요. 전력 사업부가 거의 50%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그 외에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 쪽으로도 매출 비중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이번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요. G버노바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향후에 이 G버노바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연말 목표 주가를 141달러 선으로 유지했는데 이 G버노바의 종가로 살펴보시면 129달러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여전히 10%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월요일 G버노바의 주가가 지난주 대비 14% 하락한 것을 두고 현재는 굉장히 매력적인 진입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화 테마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핵심 보유 자산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전력 수요 증가로부터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국내 증시 종목으로 연결해 보자면 이 관련된 전력기기 종목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승세가 가장 좋았던 쪽이 바로 이 전력기기 관련 테마들이죠.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전선 관련 종목들로 온기가 크게 번지는 모습이었는데 전력기기 쪽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